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알아볼 지역은 티무르 제국의 역사를 품은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아라레에서 파미르고원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는 내륙 국가입니다. 어원적으로는 고대 튀르크어의 외즈와 베그, 페르시아어의 스탄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운 나라, 즉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지 않는 독립된 나라임을 뜻합니다. 이웃 나라가 전부 내륙국인 탓에 리히텐슈타인과 더불어 둘뿐인 이중 내륙국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3,700만 명이 거주 중이며 수도는 돌의 도시라는 의미의 타슈켄트입니다. 1993년 김우중 회장이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으며 1995년에서 2002년 대우차의 옛 플랫폼을 생산, 판매하는 조건으로 우즈대우를 출범시키며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판매율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지금도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대한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권에 들게 되는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지역을 옥수수강 너머의 땅이라는 뜻의 트란스옥시아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마케도니아 왕국 26대 왕 알렉산드로스 3세에게 멸망당하면서 이후 이 지역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역이 되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행정력이 잘 닿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56년경 향수병 때문에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 그리스계 이주민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대신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을 세우며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현 중국 서북부 영토에 살던 토아라, 스키타에게 부족들이 흉노 연맹에 밀렸고 기원전 130년 서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을 침공하여 멸망시키면서 트란스옥시아나의 그리스인들은 포다 남쪽으로 이동하여 인도 그리스 왕국을 세웠습니다. 박트리아에 정착한 토아라인들은 쿠샨 왕조를 세우고 북인도와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흉노 연맹이 팽창하고 서아시아에서는 파르티아가, 지중해에서는 로마 제국이 번영하는 사이에 트란스옥시아나의 도시들은 한나라와 쿠샨 왕조의 물산을 로마 제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 거점이 되어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7세기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8세기부터 아바스 왕조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9세기의 전성기를 누리던 아바스 왕조가 분열되고 힘이 약해지자 이를 틈타 페르시아인들이 호라산과 마와라 안 나흐르 일대에 타이르 왕조 등 반독립적인 나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타이르 왕조를 간신히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나 오늘날 이란 남부에서 페르시아인들이 다시 사파르 왕조라는 이름으로 봉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바스 왕조 칼리파는 사만 가문의 사파르 반란군들을 토벌할 것을 명하고 사파르 군대를 제압한 사만 가문은 명목상 칼리파에게 충성하되 세금을 보내지 않는 사실상 독립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사만 왕조는 페르시아 문화를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라한 칸국이 사만 왕조를 점령하면서 튀르크인의 중동 진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카라한 칸국은 사만 왕조의 영토를 정복한 것을 계기로 튀르크인들은 급속히 페르시아, 순위 이슬람 문화와 동화되었습니다. 이후 10세기 말부터 셀주크 제국이 이끄는 오우즈 튀르크족이 시르다리아강 근처로 이주해 들어왔고 셀주크 제국은 카라한 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동부 영토를 안정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쪽으로 팽창했습니다. 한편 현 중국 일대를 정복하여 세운 거란족의 요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에 멸망하자 남은 거란족 난민들은 야율 대석의 지휘 아래 타린본지 일대로 도망쳐 카라키타이를 세웠습니다. 1134년 초대 황제 야율 대석이 금나라를 공격했으나 실패한 이후 카라키타이는 코토를 회복하려는 대신 서쪽으로 팽창을 거듭했고 1141년에 카트완 전투에서 셀주크 제국을 무찌릅니다. 카라키타이는 불교를 숭상하고 이슬람교를 배척했는데 결국 서쪽 영토 대부분을 무슬림 주민들의 반란에 힘입어 호라즘 제국에 빼앗겼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현 인도 서북부에서 이란의 서쪽 국경까지 지배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호라즘 제국은 급속한 팽창 과정에서 기반을 다지지 못했고
13세기 초 몽골 제국이 호라즘 제국을 침략하면서 호라즘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이때 튀르크인들이 군인과 귀족으로 편입되면서 몽골 튀르크 제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엔 차가타이 칸국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후 1369년 티무르는 칭기즈칸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라이벌 국가인 킵차크 칸국의 본거지들을 공격해서 킵차크 칸국을 폭구 불가능 수준으로 파탄냈습니다. 1405년 티무르 사후 티무르 제국은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하는 지역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후 티무르 제국은 킵차크 칸국에서 갈라져 나와 오늘날 우즈베크인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우즈베크 칸국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16세기 초 3대 칸 샤이바니는 티무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현 아프가니스탄 상당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우즈베크인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 정도를 구성하며 해외에서 우즈베크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나라도 바로 우즈베크인 380만여 명이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즈베크인들이 티무르 제국을 멸망시킨 시점을 기준으로 수천 년간 동질성 있는 문화를 공유하던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는 수니파 이슬람을 믿는 투르키스탄과 시아파 이슬람을 주로 믿는 이란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510년 샤이바니칸 사후 우즈베크 칸국이 해체되며 부하라 칸국과 히바 칸국 등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으나 무굴 제국의 말을 수출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청나라에 의해 준가르 칸국이 멸망하면서 교역 파트너를 잃어버렸고, 19세기부터 군마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무굴 제국의 부가 축소되면서 말 수출 시장이 붕괴되자 유목민들이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국이 점차 확장되고 우즈베크인들의 몫이 축소되면서 이 지역은 무역업 대신 농업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1867년부터 1917년까지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진출한 러시아 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병합해 부하라 칸국과 히바 칸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러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투르키스탄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중앙아시아 인민들은 자유를 찾게 되고 이 지역에는 부하라 인민소비에트 공화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1924년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소련에 가입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소련이 안정화되면서 식량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고, 1960년대에는 주택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1991년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당시 공산당 서기장 이슬람 카리모프가 초대 대통령이 되며 26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2016년에 카리모프가 사망하고 조기 대선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가 압승을 거두면서 2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개혁주의 노선을 펼치며 민주적 통치와 개방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티무르 제국의 역사를 품은 우즈베키스탄 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